저작권은 숭실대학교와 컬처다이브에 있으며 본 방송의 녹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1교시는 이수진 국회의원님과 숭실 지역구 의원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숭실대학교가 위치한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인 동작을에 대해 지역구 의원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작구 상도동에 대한 기억은 어떤가요? 동작구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 그리고 숭실인만의 고민 등 다양한 이야기를 의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은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역사 앞에 침묵하는 판사들, 국민보다 법원이라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이 법조계의 염증을 느끼고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여 당선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치는 항상 국민이 먼저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는 좌우명을 갖고 계신 이수진 의원님을 만나볼까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동작을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국회에도 처음 입성하셨고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보는 토크 콘서트에도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국회와 숭실대학교 랜선교양축제 둘 중에 어디서 더 떨리셨나요? 여기가 사실은 더 긴장이 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인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더 예민하고 예리하시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되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돼서 오늘이 더 긴장이 됩니다. 오늘 그 솔직한 모습과 정말 예리한 질문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할 텐데요. 사전에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상자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지 하나를 꼽아주시면 제가 그것을 읽고 의원님께서 대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뽑아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사연일지. 네, 익명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해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이외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의원님으로서의 노력과 학생으로서의 노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충원이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립묘지법에 대해서 이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일제강점 하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그분들의 묘를 이장을 하고 만약에 이장을 하지 않으면 안내판을 친일 행위에 대해서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상훈도 취소하는 걸로 해서 상훈법 개정도 해야 되고 우선은 그렇게 국립묘지법이나 상훈법을 개정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숭실대 우리 학우 친구분들께는 다시 한번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당시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었는지 자료나 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해방 공간에서 그 독립지사들이 우대맞지 못했던 거 오히려 그다음에 반민족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를 했던 그런 불행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까이 친숙하게 알기 위해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혹은 SNS를 통해 어디에 들어가면 이런 개정안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 사이트가 있어요. 공식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의안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를 넣으면 의원 정보가 뜨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법률안들이 개정안으로 나오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제 페북에도 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 추천까지 그렇죠. 하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 텐데요. 하나 더 뽑아주실까요? 예. 이거 몇 개 뽑아요? 의원님이 가능하시는 한 그래요? 뽑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문예창작학부 백하은 학우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창작학부 학생입니다. 동작구에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기억되어야 할 현충원, 청년들의 꿈이 있는 노량진, 그리고 고요함이 있는 보라매 공원. 하지만 서울시의 관광 명소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전략 목표 중 하나가 1,000만 시민이 누리는 관광 특구인데요. 저는 동작구에 오래 살며 애정을 갖게 됐고 동작구만이 가진 매력을 잔뜩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작구가 관광지로 뽑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데요. 동작 국회의원이신 이수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동작구의 가장 큰 매력과 장소는 어디인가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하고 하셨네요. 네. 제가 선거 운동 기간에 그 사당역하고 이수역 사이에 있는 그 골목을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거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은 조금 한가한데도 그 골목들만큼은 우리 젊은 분들이 아주 많이 오셔서 거기서 정말 많은 얘기들도 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사실 그렇게 비싼 음식점이 아니고 되게 소탈하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곳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공간을 조금 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문화를 더 보태주는, 그러니까 그런 컨셉 있는 거리로 더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동작을에는 전통시장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전통시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 변에 있는 그 흑석동도 너무 예뻤는데 개발이 잘 안 돼서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흑석동을 만들고 전통시장의 컨셉을 좀 넣어서 좀 전통시장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놀러 올 수 있게 만들고, 사당역하고 이수역 사이에 그 점포나 음식점 식당을 조금 더 아름답게 재생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정말 다른 지역 못지않게 예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우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또 숭실대학교를 좀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요. 제가 법원에 재직할 때 숭실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분이 변호사로서 이제 우리 법원에 실습을 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변호사분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정의롭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의 경력이 궁금했어요. 너무 이제 특별하니까. 그래서 봤더니 숭실대학교 나와서 숭실대학교 학생회장을 거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변호사분한테 굉장히 진짜 제일 높은 점수 줬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지역구에 숭실대학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도 숭실대학교의 총장님을 먼저 제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찾아갔죠. 먼저 먼저 오셨어요? 찾아가서 우리 숭실대학교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총장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도 했고요. 네. 네. 학교 모습은 좀 어떠셨나요? 학교 봤을 때? 이렇게 지역 사회하고 많이 열려 있는 학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철역가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그 앞에서 공연도 볼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는데, 앞으로도 숭실대학교 우리 친구들이 창업을 하거나 뭐 하면 다 지역 사회하고 연계가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총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고, 캠퍼스 타운으로 그쪽을 거점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요.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캠퍼스 타운 조성과 또 학생들이 또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또 공부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 뽑아볼까요? 너무 무거운 질문들이 정치인이라고. 무거운 질문들 많이 뽑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그러니까요. 아니길 제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경제학과 김민준 학우로부터 왔습니다. 이수진 의원님의 공약인 중앙대, 숭실대 인근 창업문화거리 조성은 숭실대와 중앙대로 이어지는 거리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좋지 못한 숭실대의 상권에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창업문화거리는 어디에 조성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숭실대학교 주변 상권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앞선 질문과 조금 이어지는 맥락이네요. 그래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중앙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가 캠퍼스 타운으로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을 일환으로 서울시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 대학으로 우리가 캠퍼스 타운 조성을 할 테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도 내년부터는 착수를 해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앙대하고 숭실대에 이제 그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중앙대는 뭐 인문학, 사회과학 쪽으로, 그다음 숭실대는 뭐 IT나 AI 쪽으로 해서 창업센터를 대학 안에 만들어서 창업을 대학생들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면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한테도 주셔야 되고, 그 대학을 경영하는 분들한테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우리 지역 사무실이 있잖아요. 지역 사무실에도 아니면 여의도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도 네. 학우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예, 페북에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적고, 그다음에 질문도 적고 하면 우리 의원실에서 우리 보좌진들께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고, 또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여기저기 또 물어봐서 만들고, 앞으로 또 그 정책을 또 우리가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럼 우리 학우분들이 의원님과 보좌관님들을 좀 더 귀찮게 그렇죠. 해달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써먹으셔야 되죠. 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네, 다음은 익명의 질문입니다.
익명이요? 네. 아 그렇다고 대단한 뭐 이렇게 네,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 살지만 숭실대를 다니며 지난 몇 년간 거의 동작구에 살다시피 한 학생입니다. 동작구는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동네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동작구 상도동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상 되시나요? 그 뭐죠? 바로 오르막길인데요. 학교 자체도 아, 오르막길, 남성 쪽도 오르막길, 관악구 쪽으로도 오르막길, 점점점. 그래서 어쩌면 모든 숭실대생들이 공감할 수도 있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지만 농담 반 진담 반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숭실대학교 오르막길에 무빙워크 설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유. 유유까지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되니까 모든 분들이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민원을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또 획기적인 민원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운동하면서 왜 이 지역구에 이렇게 오르막길이 많지.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약간 발전 속도도 좀 느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예산이 허락하면 그 뭐 무빙워크 정말 해드리고 싶죠. 예, 근데 아마 예산 때문에 조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앞으로 새로운 뭐 정책이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반응을 해주실지 몰랐는데 특히 저희 학우분들은 지각할 때 숭실대학교 입구역부터 학교까지가 정말 등산하는 거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숭실대 입구역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갔죠. 예.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올라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숭실대 분들이 이렇게 다들 다이어트 하신 분들처럼 운동을 네. 열심히 하신 분들처럼 그렇군요. 네, 좀 그런 고충은 있었습니다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의원님과 의원실을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총장님은 안 괴롭히고 이미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그래요? 더 저희가 네, 그러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다섯 또, 번째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질문들이 다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원님 작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학부 전다영님의 질문인데요. 동작을은 나 의원이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던 곳인데요. 이수진 의원님은 어떻게 동작을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당선되셨을 때 속마음은 어떠셨나요? 그 동작을에 아무도 지원 안 했어요. 동작을은 다선의 정치인이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저도 당의 권유로 오게 됐고 와서 이제 여기 오게 제가 끝에 이제 마지막까지 심사숙고를 하다가 여기 오게 된 수락을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막무가내식의 정치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만 빠져가지고 어거지 부리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정치를 개혁하고 싶다. 근데 그 가장 상징적인 곳이 동작을이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에 결정을 하고 온 거죠. 됐을 때 기분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하신 만큼 저도 기뻤고 기쁜 만큼 또 책임감도 컸고 부담감도 컸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의원님들보다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금 차분하게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의원님이 학교에서도 선거 유세하신 모습들을 정말 자주 봤는데요. 그래요? 네, 학교마다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로 선거 유세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이던가요? 대학교는 안 들어갔. 그 이수 이쪽 사당 이쪽에 오셨었는데 그 그쪽이 흑석동 네, 쪽에? 흑석에서는 중앙대학교, 네. 상도는 숭실대학교, 또 이수 쪽으로 가다 보면 총신대학교가 있잖아요. 좀 분위기가 다들 어떻던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처음 보고 뭐 별로 알려지지 않은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반가워 해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힘이 났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SNS 통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아무래도 기존 정치인들하고 좀 달라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숭실대 대학생분들은 어땠습니까? 저한테. 저는 지금 지역구민으로서 아까도 좀 말씀을 말씀 나눴지만 잘하시면 네, 네. 지역구민으로서 새로운 시도와 또 새로운 아,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또 귀찮게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네. 얼마나 또 반영해 주실지 그 부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저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코로나로 약속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실까요? 거리 두고. 이렇게 하면 네, 약속이 되는 네, 거예요? 약속으로. 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럽시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벌써 5번째까지 질문이 나왔는데 질문들이 조금 머릿속에 많이 남으신가요? 좀 저희가 네. 앞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선정을 해주셔야 돼서 다음 질문이 있더라도 앞에 질문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볼게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기독교학과 김현일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 중 하나는 사법개혁입니다. 지금 권력이 독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조차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탄희 의원님과 함께 공약으로 내건 법관 탄핵 제도가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관 탄핵에 관한 규정이 있고 농단한 사례가 있음에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 손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 사법농단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그 숭실대학교 대학생 여러분들이 정치에 여러 분야에 관심이 이렇게 지대하실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가지고 계셔서 저 또한 굉장히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법원에서 거의 10년 동안을 운동을 했었는데 정치권에 나와서 이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동조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히려 그 여의도 안에서보다 밖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께 약속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관 탄핵은 지금 역사상 아마도 지금 처음으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사법운동 사건에서 그 법률 헌법 위반을 했던 판사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일한 견제 수단인 국회 탄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민주당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관 탄핵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론화가 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앞장을 설 거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법농단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지금 집회를 하는데 교회인들이 집회를 하는데 이제 시청이나 행정부 쪽에서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행정법원에게 쓴 어떤 법관이 집회를 해도 된다고 허용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민 모두가 너무너무 힘들게 겨우 정말 코로나를
극복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너무 힘들게 돼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정말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드러난 거죠. 이 상황에서 법관들이 법원 밖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논쟁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법관들이 그만큼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법행정회의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국민들이 사법행정 법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법관들도 법관 인사나 사법행정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안을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일이 중단되고 혹은 학업이 중단된 사례들이 참 많고 최근의 경우가 정말 우리 국민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학우들도 지금 취업이나 또 본가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혹은 올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학우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제가 정치 시작하고 나서 대학생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만나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많이 가졌었는데 어느 날 알바도 못해서 식사값도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무슨 대책을 그 학교 측에 전달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지금 또 더 뭐 그렇잖아도 막막한 젊은 시절이 원래 막막한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꿈을 잃지 마시고 같이 견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숭실대학교 여러분 곁에 늘 있을 거니까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항상 저랑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정책들이 또 새로 나와야 되고 또 신경 쓰실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국회의원 삶도 정말 바쁘실 텐데 또 판사의 삶도 살아보셨고 국회의원 삶을 시작하셨고 그러면 좀 지금 최근에 유독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의 삶은 어떻다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하루 일과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한국의 국회의원은 저한테는 슈퍼 을이 된 거예요. 슈퍼 을이. 국회의원 되신 게 슈퍼 을이 되신 예. 거라고요. 그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뭐 갑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슈퍼 을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관보다 오히려 더 되게. 네, 여러분은 그런 정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의 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정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가볍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꿈을 갖고 또 혼란의 시기를 겪는 우리 청년들인데요. 그럼 의원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지금 이뤘다 아니면 앞으로 이럴 게 남아 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는 그 영문학과를 가서 소설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사법시험을 선택을 했고, 판사 생활을 하면서 물론 정의로운 재판할 때 보람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도 사실은 할 일이 더 많았고 국민 여러분께 미친 영향이 더 크고 해서 이 또한 이제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직업은 뭐 2번, 3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나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나의 철학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잃지 않으면 어떤 직업을 갖든 어,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라는 큰 일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내려놓게 만들 원동력이 뭔가요? 이걸 놓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가끔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혹시 원래 지금은 아니시죠? 지금 돌아가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근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법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률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법원 안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원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가야만 제대로 된 사법개혁 법률안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실은 그 포부로 제가 그만두고 국회로 갔었죠. 예. 아버신이 후회보다는 기대가 더 크신가요? 이제 당연히 후회하는 면도 있죠. 국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어도 150분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률안 하나를 통과를 시키더라도 150분 이상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정치가 가장 힘든 면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혹은 공모전을 출품하거나 할 때 많은 의견 충돌이 있고 누군가의 의견은 묵살되기도 하고 혹은 관철되기도 하는데요. 의원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아, 팀플 전에 술을 많이 마셔야 되나요? 네, 친해져야죠. 일단 마음이 친해지는 게 통해야 되니까. 우선이고 네, 네. 여러분은 안 따라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안 친해지면요? 그냥 어떻게 의견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설득을 해야죠. 음. 끊임없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것 또한 저희가 숙제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우리 숭실대 학우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계신데요. 숭실대 맞춤 공약 혹은 강력 추천 공약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숭실대학교 대학생 여러분들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쫓아와서 뭐 해달라고 말씀들을 너무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뭐가 제일 급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답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쫓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주신다고요? 아니 제가 아까 네. 그 캠퍼스 조성 네. 타운 조성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협조를 해드릴 거고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창업센터나 뭐 청년 임대주택은 뭐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학생활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꿈이나 희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한테 지역사회 특히 그 꿈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지역 그 국회의원한테 와서 여러분들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만 서로 소통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뭐가 절실하고 가장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우분들은 가장 살갗으로 느끼는 것을 직접 공약에 이행되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학생회가 이제 간담회를 추진하거나 이렇게 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도 응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당연하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자리를 제가 자주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약속을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때는 네. 지금보다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졌을 때 의원님과 뭐 맥주 한잔 하며 이렇게 좀 네네. 부드러운 자리 기대해도 그렇죠. 될까요? 예, 그럼 당연하죠. 이게 판사가 되는 길, 정치인이 되는 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20대, 30대를 지나신 선배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네. 우리 학생들도 조금 더 정치인이다라는 거리감보다는 선배고 동네 이모고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그렇죠.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조금 좋은 자리가 조속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질문 한번 다시 뽑아볼까요? 아, 또 있습니까? 아, 네, 다음 질문은 7번째 질문입니다. 오, 또 익명의 질문이네요. 국회의원님은 대학생 시절에 어떤 모습이셨나요? 국회의원님처럼 멋지신 분은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지 너무 궁금해요. 하하하. 또 송시대 학생들에게 대학 시절을 잘 보내기 위한 조금의 조언도 부탁드려요. 제가 멋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학교 때 기억해 보면 알바도 열심히 했었고 그다음에 뭐 법과대학도 쫓아다니고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공부도 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법학 경제학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부도 어렵고 알바하기도 힘들고 뭐 연애도 조금 하고 오, 그때 이제 네. 남편을 그 대학 때 만났으니까 예. 연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원래 대학 남자친구는 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예.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뭘 하느냐만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대학 4년, 5년을 대학 졸업 후에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또 몰랐던 미지의 세계가 뭐 펼쳐지긴 하지만 대학 4년은 대학 후에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절대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거나 잃지 않기를 바래요. 네. 예. 그 사이에 연애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총 7개의 질문을 만나봤어요. 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쉽게도 네. 7분을 지금 이 중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네,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네네. 의원님 음, 생각하시는 음, 오늘의 베스트 질문 혹은 이거는 정말 이야기할 만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를 예. 선정해 주세요. 제일 창의적인 질문으로 제가 그 무빙 워크 아, 말씀하신 분 이렇게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몇 년 후에는 아마 무빙 워크 생길 것 같아요. 네. 생길 것 같다고 지금 하신 거죠? 재선을 네. 하게 되면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당장 우리 새내기 분들이 졸업하기 전에는 무비워크가 없을 네, 예정이다라는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을 예, 전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상을 드려야 되겠다. 그죠? 네. 네. 그럼 이 질문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좀 이거는 해주고 아니요, 싶은데. 제가 아까 저기 이제 산업통상부 보고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너무 패기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스펙이 좋고 유능한 분들이 모자란 건 패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패기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 패기를 많이 음, 느끼셨습니다. 음.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사연까지 만나보셨고 또 많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소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숭실대학교와의 첫 데이트 어떠셨나요? 어, 생각보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깊이가 있었어요. 사회 문제,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여의도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과연 이렇게 대학생들께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앞으로 정치 활동을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숭실대학교 대학생 여러분, 저랑 동작에서 같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우리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렸는데요.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취업과 또 연애까지 포기하고 연애, 결혼, 또 집을 포기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숭실대학교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그리고 앞으로 볼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대학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도 흑수저 출신인데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대학도 완전히 고학생이었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꼰대라고 하신다면서요. 라떼라고 하죠. 라떼라고요? 라떼. 그래도 오늘은 네, 라떼지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자랄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생활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 세대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살아날 구멍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 더 기발한 아이디어,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정말 불우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사랑과 관심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관심과 애정을 또 같이 나눠주시면 그 같은 분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도덕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네, 라떼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듣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답이고 지금은 네. 코로나19라는 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네, 시간 보내주셔서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여의도에도 좀 놀러 와 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여의도 사무실에. 네, 예, 국회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끔씩 보시고. 예. 네, 1교시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온라인 토크 콘서트 1교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약속해 주셨던 부분들 네. 잊지 말아주시고 네. 저희 숭실대학교를 더 밝게 큰 마음으로 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시도 많이 해주시고 지지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숭실대학교 대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